남들이 1번, 2번, 3번, 4번 전부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있을 때 문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친구는 스킵하고 5번만 보고 바로 답을 찍겠죠. 선지 하나만 본 겁니다. 선지 4개를 아낀 겁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익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 문제 C마다 하나씩 꼭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개 선지를 모두 지문으로 가서 확인하지 않고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지 하나만을 보고 문제를 풉니다.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100여 명 정도 가르쳐 봤지만 문학 같은 경우 처음에 만날 때 애들이 고민이 문학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물어보죠. 왜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저는 글 읽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지문 읽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글 읽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학을 빨리 푼다라는 건 각 문제마다 최고의 풀이 방식을 알고 있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풀이 방식을 알고 있고 가장 빠른 루트의 문제풀이 순서를 적용했을 때 문학은 25분, 20분 내로 반드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5개 있는데 적절치 않은 선지를 물어봤으니까 적절한 선지는 4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난이 아니라 선지 5개 중 아무거나 찍었을 때 이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확률보다 적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는 거죠. 게다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라 말했죠? 평가원은 문학이라는 이 주관성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보기라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했죠. 보기에 나와 있는 이 틀대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굳이 다 보지 않고 보기의 주제성으로 얘는 적절치 않을 확률보다 적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선지 넘어가자. 이런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넘어가는 이걸 저는 투자라고 불러요. 제가 이 선지를 보고 지문으로 넘어가서 확인하고 다시 와서 판단을 하는 과정, 3번의 판단 과정이 거쳐지죠. 시간도 소요되고 제 집중력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리에 따라서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지만 제가 지문으로 가서 판단하는 투자를 한다면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있을까요? 이게 과연 꼼수인지 아니면 문제 분석 원리의 바탕으로 정확한 풀이를 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지문의 보기였습니다. 보기는 읽어야겠죠.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시 읽으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실 분들은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기의 주제성이 굉장히 절대적이어야만 선지의 객관화, 문제의 객관화가 확보가 된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선지의 주관이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보기에 나와 있었죠. 보기에 자신의 내면에 자연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시에 나온 모든 표현과 모든 문장, 모든 단어들은 자연을 보고 자신 내면에 투영한 것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보시면 이 시에서 어떤 표현이 있든 간에 자연을 보고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가 주제성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얘는 적절할 확률이 적절치 않을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중에 판단해도 되잖아. 2번 물소리에 hin들되어 씻기우며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제가 판단해야 될 거죠. 근데 보기에 아까 봐볼까요?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기의 주제성과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얘는 적절할 확률이 적절치 않을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객관성이 위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건너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연의 유구함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사실 보기에 안 나와 있었어요. 자연의 유구함이란 말 없었잖아. 자연에서 느끼는 것들을 내면에 투영했다고 했지. 정서적 교감만 나와 있댔지.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이라는 이 큰 주제성 안에서 자연의 유구함에 대한 분위기도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충돌하는 게 아니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라 했죠. 먼저 사실 부분이 이 선지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보고, 정당화시킬 수 없으면 2번 선지처럼 지문의 주변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의 주변으로 판단하는 방식대로. 보시면 오래여 사건이란 이 말 자체가 자연의 유구함이란 말을 바로 정당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얘는 보기의 주제성하고 완전히 들어맞진 않지만 선지의 사실 부분에서 바로 정당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은 바로 지우고 갈 수가 있습니다. 4번도 한번 볼까요?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그러면 훌훌훌이라든지 쏴, 호르르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전부 어떤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자연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보기의 주제가 자연에서 느끼는 것들을 묘사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 지문에 나오는 이 쏴, 호르르는 무조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자연에서 느끼는 것들을 묘사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적절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선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자고. 근데 여기서 5번은 화자의 태도 변화를 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보기에 화자의 태도 변화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기의 주제성이 들어맞지 않으니 지문의 주변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실에 이 동해안이나 산장이라는 주변으로 돌아갔을 때 적절할 확률보다 적절치 않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돌아간다면 1, 2, 3, 4와 같이 적절할 확률이 더 높은 것보다는 적절치 않을 확률이 더 높은 친구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돌아가 봤더니 여기 태도 변화 없죠. 태도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번만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봤어. 그런데 태도 변화 없네? 그럼 답 5번. 남들이 1번, 2번, 3번, 4번 전부 지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있을 때 문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친구는 스킵하고 5번만 보고 바로 답을 찍겠죠. 선지 하나만 본 겁니다. 선지 4개를 아낀 겁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겠죠. 제 수강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수능에서도 이렇게 잘 적용해서 시간을 많이 줄여서 문항을 다 맞았다고 합니다.